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승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이 소망하시는 그 한 나라의 한 백성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이라고 하는 이 황금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강의를 오늘부터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기식 대표를 중심하고 매주 토요일 집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4주간의 일요 예배 후에 입문 강의를 실시하게 된 것 또한 교구장님을 중심하고 부모님의 바라심과 소망이 이 천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총 13개의 대주제와 62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 다 다루기에는 그 시간과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 6강의로 내용들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릴 것이고 그 6강의 또한 4주간 더 압축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심화 과정도 우리는 공부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익히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며 같이 한민족에 대한 그 역사와 과정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중심에 참 부모를 모시는 민족이 되고 국민이 되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늘이 택한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에 참부모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부모를 알려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고 이 민족이 세계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고 참 부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2016년 12월 16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1강과 2강을 함께 엮은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한류와 한민족 그리고 하늘이 선택한 한민족의 뿌리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 하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 한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강자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1, 2강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3강, 4강, 5강, 6강까지 4주간 이렇게 말씀을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로 엮어 나가겠습니다. 한류와 한민족, 여러분은 한류의 그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먼저 숫자로 시작해 보면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입니다.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요.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1위가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기술도 경제도 또 음식도 아닌 바로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드라마에서부터 영화, 음악, 음식, 뷰티까지 이 모든 것에 K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세계에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유행 때문인 것일까? 오늘 강의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열풍일 것일까? 특히 한국의 이 문화 콘텐츠 가운데서도 작년 한 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보신 식구님들 계실 겁니다. 안 보신 식구님들은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입문에서 이 소개를 하는 이 영화를 한번 추후에라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상영되는 영화였는데 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1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인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 또한 빌보드에서 핫 100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포스터에 보여지는 저 세 명이 헌트릭스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빛나는 아이돌이지만은 무대 밖에서는요, 악령을 퇴치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팬과 이 세상을 지키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한국적인 요소와 K-팝이라고 하는 현대의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전개되는 영화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미국의 한 참으로 반항적인 그런 고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틀어줬더니 그 아이들이 화면 앞에 딱 붙어서 조용히 집중하며 봤다는 기사가 또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미국의 유명한 마블도 DC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한국 영화가 해낸 것입니다. 왜일까? 여기에는 한국 문화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고 세계는 그것을 보며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요, 한국 문화의 세 가지의 코드가 녹아 있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공통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때 흔히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심정 문화, 두 번째는 공동체 문화, 세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애호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문화가요, 이 캐대헌이라고 하는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었고 세계는 이 세 가지의 내용에 의해 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정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 두 글자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 한과 정입니다. 한은 슬픔, 억울함, 그런 원망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이 한을 단순히 체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노래로서 표현을 해보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이야기 등으로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민족입니다. 예를 들면 트로트, 그 트로트의 애절함 그리고 판소리의 울림이 한의 예술이 되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보면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쥐어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처럼 이 정은 영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소리나는 그대로 JONG, 정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팬과 아이돌 사이에 그 특별한 유대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것은 이 정의 문화가 스토리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평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과 정이 더해져서 심정 문화를 만들었고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싶은 깊은 유대를 만들어 나가는 한민족만의 감성 코드가 이 영화에 녹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집을 얘기할 때 우리 집, 그리고 엄마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내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드뭅니다. 근데 한국인의 그 사유, 대상을 떠올릴 때 그 생각 구조 자체가 나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그 농경 문화에서 발전했던 두레, 품앗이, 이러한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의 논을, 내일은 저 집의 논을 돌아가면서 그 밭일을 해주었던 풍습은 단순한 그 경제적 협력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 그 의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감성이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개인의 안전보다 그 공동체의 안전을 더 우선시했던 장면에 전 세계 관객들이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팀에 속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깊은 곳에 위해주는 진정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갈망이 있음을 전 세계 인류는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며 또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는요, 평화를 위한 책임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었고 그 흰색은 순수 평화를 상징하죠. 근데 한민족은 본래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영화에서의 주인공들은 편하게 정말 본인의 명성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팬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던 것처럼 나에게는 사람들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런 애호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를 본 모든 전 세계 관객들은, 특히 외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 나도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진다.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민족 문화의 힘이었고 이 영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신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예로부터 예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929년 아직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는 1973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만약 지구가 멸망하여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첫 번째 문화는 바로 뭐라고요? 한국의 효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또 1940년에서 50년대 계시받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했답니다. 한국의 문화는 곧 하늘 문화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도 이미 1970년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한국 문화를 모르면 세계 평화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그로의 예언, 토인비의 그 통찰, 참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K 컨텐츠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민으로 택한 한 민족, 그리고 그 한 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앞으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강의 시리즈의 전체 이름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서사시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사시는요,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신화, 전설, 영웅의 업적을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는 문학 장르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그 미래 비전을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노래하는 문학으로 하나님의 민족인 이 한민족의 기원과 역사,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 설화까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한민족이 이루어 나가야 할 그 평화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대서사시의 목적은 뭐냐 할 때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세계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냐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세계사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한민족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세 겹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한의 글자의 첫 번째 의미는 한국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K라고 붙으면 그 코리아를 의미하는 그 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의 뜻에는 하나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 어원 중에 하나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의 외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나온 힘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민족의 한 해는 크다, 즉 하나님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꼬르 한님 이꼬르 크신 분, 유일한 분을 뜻하는 것이 또한 한 해의 의미 중 하나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한 해는 한국 민족,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세 겹의 섭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했을 때처럼 원래 전통적인 선민의 개념은 혈통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한 민족이 선민이라면 한국인만 선택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이 오해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선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선민은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책임을 다한 모든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하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뭐요? 선민임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전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요, 한민족 선민의 심정 문화를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공부의 목적이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정리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왜 하필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 한 민족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그 뿌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 세 가지 뿌리를 통해서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그 책자를 같이 훈독하고 매일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또 봉독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더욱 같이 공부하고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족의 대표적인 신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의 신인 환인이 아들인 환웅을 통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하늘의 뜻을 담겨져 있는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환웅은 신실을 세웠고요. 환웅은 바람과 비와 구름을 거느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농업을 가르쳤고 의학을 가르치며 법률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든 그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국가인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 의해 세워졌는데, 이 환웅의 홍익인간을 계승한 단군 왕검의 이러한 평화 이념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었고 한민족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삼국시대 왕조들로 계승이 되었고요. 그것이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민족의 비전이자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에도 이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교육법 제1조를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념 실현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한민족의 사명은 자기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건국 신화에는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 천손 사상, 홍익인간의 평화 이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한 민족이 하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민족은 예로부터 천강신화와 천손 사상을 통해서 하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신앙은 한민족의 심성과 그 역사 속에서 몇천 년 동안 깊이 뿌리 내려오며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와 문화를 이루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민족의 시원을 보게 되면 그 중국의 정사, 역사를 보면 사기와 한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동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 동이에 이자를 분해해 보니까요, 큰 대 그리고 궁자가 합쳐진 한자인데 큰 활을 쏘는 활을 말합니다. 활을 다루는 동쪽의 민족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문헌에 동이족을 묘사할 때 이 동이족은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 그러한 민족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인 이 공자는요,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이 동이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가 살고 싶고 공자가 살아가고 싶은 그 한 나라가 바로 동이, 한민족이 사는 땅이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에 대한 중국 문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도 한민족의 흔적이 있음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구절은 노아의 장남인 셈의 후손들의 일부가 동쪽 산으로 이동했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아담
해야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너졌고 그 순간부터 하늘은 구원의 역사로 섭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셈의 후손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있었고 앞서 봉독했던 창세기 10장 30절에 기록한 그 동쪽 산을 향해 간 사람들이 그들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정리하면 단군 신화에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 이야기, 또 중국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군자의 나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셈의 후손의 기록이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늘이 특별히 준비한 민족이 동쪽인 한반도의 자리를 잡았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왔음을, 그리고 특히 이들은 천손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전승해 왔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민족의 문화의 뿌리에는 하늘을 모시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이 길러주신 민족, 이 한민족의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민족의 문화에는 이렇게 대대로 전승되어 온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단군 신화였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에는 한민족의 건국 신화로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는 그 천손 사상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은 하늘을 모시는 하늘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문화를 형성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단군 신화에 담긴 홍익 인간의 이념이 이 한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로 확장되어 내려왔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단군 신화가 하늘 아버지, 이 남성의 신화라고 한다면 또한 하늘 어머니를 중심한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고 신화와 바리공주 여성 신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고 알미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승천한 여신인데, 이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신화는 하늘 어머니가 그 여성신이 제주도를 창조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고 신화와 바리 공주 신화와 같은 여성 신화에서 여성신은 이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며 생명의 근원에 있는 신적인 존재였고요. 생명의 존재를 탄생하고 관장한 새 생명을 주는, 또한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여성 신이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종교는 신은 아버지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은 하늘 어머니에 대한 신화 또한 함께 전승해 왔던 민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민족 정신 깊은 곳에 이미 이 신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께서 하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실 때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민족에게는 하늘을 부모로 증거하는 설화뿐만 아니라 하늘을 모시는 이 제천의식과 제도들이 있었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하늘을 숭배하며 평화를 사랑했고요. 가물을 즐기는 문화가 우리 한민족의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시조 단군이 천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 개국을 한 이래 하늘 앞에 감사하고 풍년과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제천 의식을 거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고대 왕조에서는 왕궁의 하늘을 모시고 그 신녀를 두어 하늘의 계시를 듣고 그 뜻을 해석하고 확인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농경철이나 전쟁 전후에 제사를 지내며 사회적으로도 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런 신녀제를 통해서 앞으로를 예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내에 고대 왕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행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늘을 모시는 그 문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형성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 국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마을과 가정에서도 하늘을 숭배하며 제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대한 이 제사는 사람들을 하늘과 소통하게 하는 경로였으며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 마을과 나라의 단위로 한민족을 결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우리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모시는 신앙이 이 나라에만 왕궁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 그 여성을 중심으로 정화수를 바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맑은 우물을 떠서 하늘에 바치는 기도하는 의식은 하늘의 신성함을 기리고 또 인간이 소망을 전하는 중요한 제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한민족이 스스로 하늘의 자손임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며 하늘의 뜻을 삶 속에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민족은 천문에 밝았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느끼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라 시대에 세워졌던 첨성대는 한민족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첨성대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열망이 반영된 시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천문학적 지식을 쌓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부해 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한민족은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에 순응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며 하늘을 모시는 그 문화와 민족성을 형성하고 유지해 왔음을 과거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 그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22%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바벨론 포로, 600만 학살의 고난 속에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선민 정체성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깨달음을 얻어나가며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그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이들을 이러한 세계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게 열등감이 아닌, 그걸 넘어선 이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 우리는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5,000년 역사 속에 하늘을 모시며 살아온 이 민족의 DNA가 우리에게도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민족의 뿌리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뿌리를 알면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천손의식이 담겼던 신화, 그리고 하늘을 모시는 천재의식이 가정에서 정화수의 기도로 이어지고 형성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 한민족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지금의 환경을 이루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가 수천 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를 살아가며 참 부모를 만난 우리들은 하늘을 실체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구나. 그러니 그 가치가 지금 세상에는 한류라고 하는 꽃으로 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류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앞으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섭리의 흐름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일구어 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에서부터가 선민으로서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 한민족이, 하늘이 한민족을 어떻게 길러 나오셨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전 세계가 이 한국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한민족에게 주신 또 그 축복을 확대해 나가는, 즉 우리가 선민다움을 갖춰 나가는 그러한 경로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 뿌리를, 시원이 되는 뿌리를 알아봤으니 오늘 우리가 이 첫 출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 책자를 훈독하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탐구해 나가시는 우리 천수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